자, 이 문제 주제가 뭐냐면 어떤 함수가 뭐랄까 gx랄까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적혀있을 때랑 어떤 hx 함수가 a부터 x까지 ft 절대값 dt를 할 때 이 두 함수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두 함수가 아예 관계가 없는 함수도 아니거든.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인지 보자. 자,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fx 함수를 2차 함수로 예를 들게. 저게 fx 함수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 치고 이게 베타라 치자고. 그럼 이게 얘의 도함수가 되는 거지. 얘를 가지고 내가 원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3차 함수 형태가 된단 말이지. 3차 함수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gx인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그지? 자,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는 거지.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봐봐. 얘를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여기 있으면 똑같은 그래프잖아. 똑같은 그래프. 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걸 뒤집은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fx 절대값이 되는데, 여긴 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함수가 나오겠어? 증가함수가 나오는데, 그냥 증가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이 그래프의 도함수하고 여기 내가 그릴 그래프의 도함수가 완전히 어때? 똑같다는 거지. 그지? 도함수가 똑같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개형이 똑같다는 거지. 여기 개형이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완벽하게.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이 그래프와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했고, 여긴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증가하잖아. 근데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만 바뀐 거잖아. 그 뭐만 딱 바뀌어 있는 거야. 증가만 바뀌어 있는 거지, 증가만. 그리고 생각해, 요 넓이만큼 함수가 감소하는 거잖아. 함수가 요 넓이만큼 감소하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요 넓이만큼 함수가 뭐 하게 돼? 증가하는 거니까 즉 감소된 양과 증가된 양이 똑같다는 거지. 항상 모든 순간에.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까? 이게 내려간 그래프가 요 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된 그래프가 밑에 그려지는 거지. 요게 우리가 하지 않은 주제야.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모양이 완벽하게 뒤집어진 형태가 여기 붙어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다시 여기는 어차피 도함수가 동일한 상태니까 좀 그림 이상하긴 한데 도함수가 동일한 상태니까 이 그래프가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평이동 상태로 붙어버린다는 거지.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쪽의 그래프 개형과 이쪽의 그래프 개형을 갖고 이쪽의 그래프 개형과 이쪽의 그래프 개형이 갖고 가운데는 내려가는 만큼 뒤집어진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딱도 되겠냐? 조심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가 같다는 뜻은 아니야. 예를 들어, 예르지. 만약 여기 좌표가 알파 컴마잖아. 알파 컴마 0이면 여기가 알파 컴마 0이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x축이 어디냐? 얘는 x축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거야. 단지 그래프 개형이 같다는 거지. 미분한 게 같은 거니까.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해되겠어? 그럼 이때 만약에 너희들 이게 15번 문제가 요번에 쳤던 10월달 문제가 이 두 함수를 더하는 걸 해봤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 두 함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hx거든. 이 두 함수를 더하면 여기는 개형이 똑같은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의 2배가 되는 그래프 그려지겠지. 물론 위치는 달라. 최초 위치는 다른데 이해되냐? 이 두 개는 개형이 같은 그래프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ax 플러스 a면 여기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요 그래프가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 만큼으로 공률이 생기는 거야. 괜찮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얘가 올라가는 것보다 2배로 빨리 올라가는 거지. 중요한 건 가운데야.
가운데 더하면 어떻게 될까? 상수함수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상수함수. 그게 요번에 15번 문제야. 10월달 모의고사 문제 중에. 왜 두 개 더하면 상수함수일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대칭 상태거든. 같은 위치에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간격이 같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면 상수가 되는데 어떤 값이 되냐면 요점의 좌표가 만약에 L이고 요점의 좌표가 만약에 M이 되면 이 두 개를 더한 함수는 이 알파라는 점에서 L 플러스 M으로 상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이 그래프보다 2배로 빨리 가는 그래프 그려주고 L 플러스 M이 되겠지? 더했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그래프가 상쇄되니까 상수가 되고 다시 한번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를 2배 정도 빨리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요 그래프가 gx 더하기 hx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납득 되겠어? 자, 여기 관련된 기출문제가 우리 교과 과정에 딱 두 문제가 있어. 요 문제. 2019년도 문제야. 그때 당시 30번이었어, 이게. 요 문제랑,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요번에 쳤던 10월달 모의고사 문제 15번이야. 그래서 먼저 이 문제 그나마 제일 쉽기 때문에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풀어봐. 내가 5분 줄 테니까 풀어봐. 자, 시간 5분 줄 테니까 한번 직접 풀어봐. 아, 요 종이가 없어? 혹시 안 가져와, 보원장쌤은. 갖다 달라니까. 내가 가져올게. 아, 없는 사람 이거 보면서 풀어. 아, 이미 다 풀려져 있어야 돼. 다음 입점인데, 그지? 설마 저기 안 있으면 안 되겠지? 종이가 없나? 다 필요 없다. 다 나나 보네.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눠줬다, 쳐. 저 결혼해가지고. 친구 결혼식인가? 네, 네. 아, 모양인가? 자, 못 바른 사람 손 들어. 응, 응. 오케이. 떼 비신달. 또, 너 받았어? 승해줘라니까. 또 못 받은 사람? 아, 오케이. 자, 또 못 받은 사람 없어? 다 받았어? 어, 뭐? 내가 이걸 한번 다룰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15회 동안 오는 동안에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못했었어.
나올 때 풀리냐?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지금 보면 fx가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3이랑 ax 극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두 가지로 관찰해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쳐봐. 이게 fx인 거야. 너희들이 뭘 이해되냐면 얘가 하나의 새로운 함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저 함수는 어떤 함수다? 요 f'(x가) 이 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절대값을 친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자, 어떻게 된다? 얘가 증가되는 구간에서는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가 증가되는 구간은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가 감소되는 구간에서는 저걸 완벽하게 뒤집은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 똑같이 증가하게 되고 얘를 그대로 뒤집어줘야 돼. 그대로 뒤집어진 상태의 그래프에서 다시 똑같이 그래프가 올려지는 거지. 이건 평이동이야, 평이동.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그래프냐? 여기는 요 함수다 이거지. 얘를 AX로 하자. 항상 선생님은 정적분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잖아.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신기하게도 지금 0,0을 지나간다는 거지. 그치? 0,0을 지나간다 이거야. 근데 아직 이 그래프에서 0,0이 어딘지 잘 몰라. 됐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보자고. 자, 이 gx 함수의 정체가 뭐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땐 얘를 그리고 마이너스보다 3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리는 거야. 근데 두 개를 연속되게 붙여서 그리려 했으니까 아니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연속함수라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 상태로 그대로 연결되니까 바로 얘인 거지 그냥. 그럼 얘는 어떤 상태가 돼? 극소값을 갖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답이 아니란 거야. 그럼 이거란 뜻인 거지. 무슨 소리냐? 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게 fx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정적분 함수는 어떤 상태라는 뜻이냐? 얘가 감소할 때는 증가하게 되고 똑같이 증가해야 돼. 얘가 증가할 때는 똑같이 증가가 되며 얘가 감소가 될 때는 똑같이 증가하게 된다 뜻인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AX가 되고, 자, 이 두 개를 같이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가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클 땐 얘를 그렸으니까 그래프 현재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는 거지. 자, 이 그래프가 이 사람이 말하는 GX다 뜻인 거야.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인 거야. 이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가 되니까 극소값을 가진 게 맞으니까 일단 다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지.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G 빼기 3이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랬고 괜찮지? GA가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럼 0,0이 있다는 거죠. 0,0. 자, 0,0은 어디 있어야 돼? 이 그래프가 지금 0,0을 지나가잖아. 그지? 그럼 0,0은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자, 내릴게. 지금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0,0이 있다 뜻인 거야. 이 그래프 전체가 gx다 뜻인 거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를 잘 이용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거든. 그럼 이게 얼마 올라가? 8만큼 올라가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8만큼 올라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야. 빼기 8에서 0까지 가잖아. 빼기 8에서 0까지 가면 이것도 얼마 올라간 거야? 8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 원래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니까 얼마나 떨어진 거지? 8만큼. 그럼 8만큼 올라갔다가 8만큼 떨어진 거잖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높이가 같다 뜻인 거야. 언제? 0일 때, 0일 때. 이 0일 때가 높이가 똑같다는 뜻인 거야. 그럼 뭘 하게 되었어? A가 나온 거야. 이게 3차 함수였으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야. 그럼 A가 얼마나 뜻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뜻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변화와 이 그래프의 변화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얘가 올라간 만큼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간 만큼 떨어진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증가 감소가 아니라 이 그래프가 같은 모양이다를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근데 끝났어. 문제에서 끝났고, 나 뭐 하려고 했냐면, fx, gx를 더한 함수. 중요한 거야. fx 더하기 더함수, gx를 더한 함수를 a부터 4까지 적분을 하래. 자, 봐. a부터 4까지. 여기 a가 있거든? a부터 4까지니까 4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4 여기에. 0을 지나서 4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fx하고 이 gx를 두 개를 더하라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 여기 fx하고 여기 fx, 이 그래프는 더하면 상수함수가 된다고. 얼마가 되느냐? a가 되는 이 지점과 a가 되는 이 지점 두 개를 더한 값이 되는 거야. 더한 값. 그 더한 값으로 상수가 되는 그래프가 두 개가 더해지면 된다 이 말인 거지. 자, 이해돼요? 자, 근데 찾아보자고. 자, 뭐라고 이제 봐. 여기가 빼기 3, 얼마냐면 나와 있지가 않나? 나와 있지. 지금 빼기 3, 빼기 16을 지난다 했거든. 근데 아까 봤지만 이게 fx야. 이게 fx라고. 그렇잖아? 실제로 이게 fx니까 여기가 빼기 16이면 여기도 빼기 16인 거지. 아이고야. 빼기 16. 똑같아. 올라가면 만큼 올라. 여기는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지? 빼기 16이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함수는 a부터 4까지 계속 빼기 16인 거야. 빼기 16을 적분했으니까 a가 얼마죠? 근데 a가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5칸이잖아? 5칸에 빼기 16을 적분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80인 거지. 그 답이 마이너스 80인데 절대값을 지났으니까 답이 80인 거야. 요게 이제 요 당시 최고 킬러였던 거야. 그냥 푸는 게 아니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곡선의 형태가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요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온 게 너 이번에 풀었던 10월달 모의고사 15번이야. 15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 자, 좀 더 풀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겠어? 한번 자기가 다시 살펴봐. 너 어렵나? 아, 하지 말 걸 그랬나? 자,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까? 자, 두 번째 문제, 선생님이 작년에 모의고사 썼던 문제인데, 작년에 썼던 문제 보니까 이거 양심상 올해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한번 풀어봐. 내가 이 문제는 10분을 줄게. 잘 비교해보면, 이 문제가 너희를 내가 방금 이제 곧 풀어야 될 이 문제랑 거의 형태가 같아. 거의 같지 않냐? 단지 차이가 뭐냐면, 이거 똑같잖아. 여기 절대값이 쳐져서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한 거야. 그 차이밖에 없다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봐. 왜 안 나와? 왜? 어? 왜 fx냐 갑자기? 바꿔라 빨리. 뭐겠냐 이거 당연히. dx겠지? 아, fx 맞다. fx 맞다. f형 0이다. gx가 아니야. f형 0이야. 어?
fx, f0이 0. 미안하다. f0이 0. 와, 미쳤다, 이거, 그지? f0이 0이다. 아마 작년에도 내가 이걸 했겠지. 어? HX는 어디에 책 써있는데? 아, 이거 HS 지워라. 이거 갑자기 HS가 어디서 난 거야? 자, 그냥 이거 여기다, F0이다, F0. FX가 0이란 게 아니고, F0이 0이다, F0이 0. sorry. F0이 0이야.
자,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10분 지났으니까 한번 해볼게. 10분 금방이지. 자, 풀었냐? 답 나온 사람? 없어? 혹시 답이 안 나와, 왜? 한번 풀어볼게. 자,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대. 그렇단 거야. 그럼 이 함수는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일 거야. 0,0을 지나가는 4차 함수일 거라고. 그 나는 항상 정적분 함수를 세로운 함수로 정의하는 걸 좋아하거든. 자, 이렇게 보고 이 gx를 두 개 합함수로 보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0,0을 지나가고 얘는 3,0을 지나가는 거지. 괜찮지? 그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 얘를 먼저 그려보면 4차 함수니까 아마 이런 그래프든 저런 그래프가 있을 건데 해보시면 결국 이 그래프로 귀결될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게 fx가 되거든. fx가 아니라 얘가 ax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건데 이 그래프가 0,0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f형이 0이란 말이 a'0이 0이라는 뜻인 거야. a'0이 0이라는 뜻이야. 어딘가 여기 0,0이라는 뜻이지. 근데 이 그래프가 ax면 이 bx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가 감소될 땐 도리어 증가하는 때 똑같이 증가해야 돼. 얘가 증가할 때는 똑같이 같이 증가해. 그럼 얘가 감소할 땐 똑같이 감소하는데 올라가게 되고 얘가 증가할 땐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 요 그래프가 bx인 거야.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냐면 3,0을 지나는 거야. 그리고 물론 f형이 0이라 했으니까 f형이 0이라 했으니까 f'도 어차피 이걸 미분한 것도 0이 될 거니까 b'3도 0인 거야. b'0도 0인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이 재밌는 게 두 개를 더한 함수가 상수 함수인데 5가 된대. 상수 함수 5가 되는 구간이 이것이라는 거야. 그럼 분명히 하나는 감소 상태고 하나는 증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감소 상태고 여기가 증가 상태거든. 그럼 이거 두 개 다 하면 5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충분히 5가 될 수 있거든. 근데 그럼 이 답이 안 돼. 왜 안 돼? 여기가 더해서 5가 돼버리면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닫힌 구간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뜻인 거야. 그럼 어디가 5가 된다는 거야? 여긴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 여기가 감소하고 여기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면 5가 된다는 거야. 그럼 뭘 두 개 더하면 5라는 뜻이냐? 요점의 y좌표와 요점의 y좌표 두 개를 더하면 5라는 뜻인 거지. 이걸 그대로 좀 이따 선생님이 너희를 10월달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대로 쓸 거야. 거의 똑같아. 15번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근데 그 구간이 3부 2까지 됐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라는 뜻인 거야. 이게 와야 된다고. 자, 근데 이 그래프 지금 어디를 지난다고? 3,0을 지나니까 여기 이 그래프에 x축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0인 거지. 그럼 이거 두 개를 해서 5라 했으니까 얘가 5인 거지. 근데 이 그래프는 0에서 접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0인 거지. 여기가 0,0이라는 뜻인 거지. 엄청난 게 하나 보이지? 내가 만들어주면 잘 만들었다. 잘 되잖아? 몇 칸? 세 칸? 몇 칸? 몇 차 함수? 4차 함수. 무슨 성? 대칭성.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완벽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뜻인 거지. 이 뜻인 거야.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그럼 이제 AX식은 거의 끝났지. 괜찮지? AX는 거의 식이 끝난 거야. AX는 식이 뭐가 될 거냐면, 물론 최고차함계수 뭔지 모르지? 자, 그건 예로 구할 거야. 최고차함계수 뭔지 모르지만 A에 X제곱에 X-6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0이니까. 0이잖아, 지금 여기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납득돼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걸 또 해석해야 돼. gx가 마이너스 1이다. gx가 마이너스 1. 그 gx가 마이너스 1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 이 두 개를 똑같은 순간에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거든. 근데 보시면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 될 순간을 생각해보면 근데 그 실수 x가 얼마라고? 2라 했단 말이야. 2. 2가 어디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 2, 3이잖아. 그럼 2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얼마나 뜻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거든. 괜찮아? 근데 봐. 엄청난 게 있어. 요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도하면 얘거든. 자, 이거 그대로 평행도하면 얘 되잖아. 근데 여기는 5고 여기는 0이잖아. 그럼 이게 몇 칸 내려갔다는 거야? 5칸 내려갔다는 뜻인 거지.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에 값을 K라고 적는 순간 여긴 K 빼기 5인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뜻인 거야. 그래서 K 더하기 K 빼기 5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K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럼 K가 2니까 요 K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끝났지? 뭐가 끝났다? 이 그래프에서 A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 AX 그래프가 2,2를 지나간다 뜻인 거야. 자, 그래서 결국 A2는 2라는 것이 성립되었으니까 2를 대표면 4A 곱하기 16이 2가 되는 거니까 A는 3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이 사람 구하는 게 뭐냐면 G8이, 이 사람이 나야. G8을 구했거든? 자, G8이 뭐냐? 0부터 8까지 fx dx고 아마도 이게 뭐야? A8이지, A8. 근데 이건 뭐야? B8이거든? 그럼 A8을 구하고 B8을 구하면 돼. 근데 A8이 얼마냐? A8 여기다 8 넣으면 돼. 어디 갔어? 요식에다 8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A8은 얼마냐면 A 32분의 1 곱하기 8의 8의 64 곱하기 4.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8이 나와, 8. A8은 8이야. 그럼 B8이 뭐냐? B8이 뭐냐면 여기 8. 8. 요점 좌표 구하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그래프랑 여기 있는 그래프는 똑같아. 근데 아까 전에 A8이 8이거든? 이게 X축인데 A8이 8이야. 그럼 0에서 8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 여기 8만큼 올라갔잖아. 여기가 8만큼 올라가면 여기도 8만큼 올라간 거라고 이제. 아, 이게 8만큼 올라간 거구나. 그럼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건데 내려간 만큼 올라간다니까? 얼마 올라가 있어? 5만큼 올라가 있는 거지. 5만큼 떨어졌잖아. 그럼 5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럼 5 올라가고 8 올라갔으니까 B8은 얼마야? 13인 거지. B8은 13이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21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좀 이해가 되겠냐? 자, 요걸 이해해야 너희를 10월달 쳤던 모의고사 문제가 이해가 돼. 거의 똑같은 문제야. 좀 빡센가? 너무 어떡하지? 힘들어하는데? 그렇네? A3이 5가 안 나오나? A3이 5가 안 나와? 그렇네? 그러네. A3이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 넣으면 5가 안 나오네?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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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아, 그런데 이 조건이 굳이 필요 없었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A를 구할 수 있구나. 맞지, 그지? 아, 그렇네. 내가 문제를 잘못 냈네. 여기 3을 넣으면 5가 나온 걸 가지고 A를 구해야 되는구나. 아, 굳이 이 조건을 쓸 필요가 없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지, 그지? 아, 그렇네.
그럼 하나를 더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 구조가 이해가 되겠어? 문제 구조가 이해가 되겠지? 요렇게 구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곡률과 여기 곡률이 완전히 같고 여기 곡률과 곡률이 같고 이 증가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다음 문제를 보자. 너희들이 풀었던 15번 문제거든? 자,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래?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근데 대신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어려워.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뒤집는 것까지 생각해줘야 돼. 좀 어렵긴 하거든? 한번 잘 고민해봐.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말이냐가 중요해. 자, 일단 얘를 우리 항상 독립함수로 봐야 되거든. 얘는 독립함수로 봐야 돼. 물론 여기까지 다 해도 괜찮아. 다 괜찮은데 그냥 심플하게 저걸로 볼게. 저걸 AX로 바꿔야 돼. 일단 확정적인 건 얘는 2,0을 지나가고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가 3차 함수가 됐으니까 지금 얘는 4차 함수인 거지. 야,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다? 아,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을. 무슨 말이냐? 저게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의 0과 y는 ax의 교점이라는 뜻인 거야, 교점. 교점이 3개라는 뜻인 거지. 그지? 여기다 이걸 대입한 거니까.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산뜻하지? 산뜻한 거야. 너희들 1월 첫 모의고사가 이 문제였어, 원래. 그럼 이게 뭐냐? 식을 잘 보면,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이 25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해 무슨 소리냐면, 이 원과 이 4차 함수가 교점을 3개를 가진다 뜻인 거야. 자, 한번 시작해보자. 자, 원의 중심이 5,-4야. 원의 중심이 5,-4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5가 되는 원이니까, 여기 접하겠지? 자, 반지름이 5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 좀 튀어나왔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거지. 이게 저 원이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요 함수가 주인공이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 얘를 해석을 해줘야 돼. 얘들아, 이해되지, 그지? 자, 근데, 여기다 0을 대입하라는 거지. 0부터 2까지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0부터 2까지가 6이란 말은, 2부터 0까지는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2라는 뜻인 거지. 이 말은 결국,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니까, 이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A0이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인 거야. 아, 이 그래프가 0,-6을 지난다는 뜻인 거야.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0부터 4까지잖아. 근데 우리 지금 0부터 4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2부터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2부터 4에서 2부터 0까지를 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부터 4까지 해서 2부터 0까지를 뺀 거니까 이게 결국 무슨 소리냐면 A4에서 A0을 뺐다는 뜻인 거야. 자, 그게 얼마다? 그게 6이다 이 말인 거지. 문제 말듯이.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A0을 알아요. A0이 마이너스 6이니까 A4가 얼마다? A4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A4가 0. A4가 0이라는 뜻이지. 아, A4가 0이 아니라 A4가 얼마야? 12가 되는 거지. 아니지, 맞지, 그지? A4가 0이지. 맞나? 맞지? 0부터 1까지네. 미안하다. 0부터 1까지 잘못 봤다, 야. 0부터 1까지네.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A1이 0이라는 뜻인 거지. 자, 그럼 보자. 지금 우리 이 그래프가 0,-6을 지나고, 그 다음에 2,0을 지나고, 1,0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근데 봐.
재밌는 게 여기 반지름길이 5짜리 원이니까 요게 4란 말이야. 그럼 이거 해보면 이게 4면 이게 5면 이게 얼마지? 이게 3이거든. 이게 3이니까 실제 요점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이게 3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4차 함수가 연속 함수인데 1,0도 지나가야 되고 2,0도 지나가야 되면서 이 원과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돼. 연속 함수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그럼 이만 교점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만나는데 교점이 3개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된다? 원과 접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이 4차 함수 그래프가 대략 이런 그림이다 되신 거야. 와우, 엄청난 거지, 엄청난 문제. 최근 트렌드가 다 나오지. 사이값 정리. 연속 함수니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 교점이 반드시 2개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식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 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거의 마무리 됐어. 자, 보자. 지금 이게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거든. 그 내가 보고 있는 이 함수는 최고 차항계수가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 되겠지? 그럼 얘가 최고 차항계수 4분의 1짜리 함수니까 fx는 4분의 1에 여기 1을 지나고 2를 지나니까 x-1에 x-2가 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지? 식이 2개 필요하잖아. 4차 함수니까 식 2개가 뭐야? 첫째, 0,-6을 지난다. 두 번째 뭐다? 2에서 원과 접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원과 접한다 어떻게 해석하지? 수원에서 수트 다 배운 거잖아. 어떻게 돼? 요 점에서 무슨 선이 생겨? 공통 접선이 생긴다. 그리고 원과 곡선은 공통 접선에서 수직 상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요게 3이고 이게 4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4거든? 그럼 얘는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나 되겠어?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답은 뭐다? F'2가 4분의 3이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A와 B를 구하면 답인 거야. 근데 식도 별로 안 복잡해. 0 넣으면 다 없어지잖아. 0 넣으면 되는 거잖아. F'이 2 없애고 2 넣으면 되잖아. 식도 깔끔해. 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나온 모든 사설 모의고사 중에 최고야. 최강이다, 최강. 산뜻하지? 되게 핫해. 그 최강 트렌드는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사이값 정리 요즘 제일 핫하잖아. 자, 꼭 다시 풀을 수 있어야 돼. 해봐. 이런 거 하나 잘 해두면 개념적으로 되게 완성도 높은 문제가 된다고. 자, 이런 아주 특이한 표현법도 잘 알아야 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무슨 뜻이었을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읽는 것도 되게 고급진 표현법이야. 되게 잘 맞는 거야, 이 문제가. 괜찮지?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꼭 다시 풀어봐라. 자, 이 문제가 39가 답이야. 39 다 계산해 보시면 39. 자, 다음. 자, 이건 모의고사 문제인데 2020년도 9월달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도구거든. 기술이 필요하거든. 자, 많이 지금 좀 힘들지? 파이팅! 오늘 다 끝내려니까 좀 빡세긴 하다. 힘내. 자, 앞으로 한 20분 내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 자, 끝나고 나면 내가 달달한 걸 줄 테니까 괜찮으니까 드시면서 좀 이렇게 기본업도 좀 하시고. 자, 시간 줄 테니까 3, 4분 정도 줄 테니까 내가 다시 풀어봐. 자, 이건 모의고사 22번짜리 문제야.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걸 기출분석은 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의외로 이 문제를 기출분석이 잘 되는 애들이 거의 없어. 되게 좋은 문제거든. 자, 여기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야. 꼭 기억해야 돼. fx와 gx의 위치 관계는 fx 빼기 뭐랄까 hx와 gx 빼기
hx의 위치 관계와 일치한다. 이게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두 함수 간의 위치 관계는 게 뭐야? 교점이라든지 접점이라든지 이런 거잖아. 이것의 위치 관계는 이 함수에서 hx를 뺀 차함수와 이 함수에서 hx를 뺀 차함수의 위치 관계와도 일치한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얘네들이 같다고 푸는 거나 얘네들이 같다고 푸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지.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날아가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문제 말고 예를 들어볼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자. 어떤 이차함수 fx가 있는 거야. 어떤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어떤 한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을 내가 hx라고 할게. 지금 이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야, 내가. hx를 하고 요 교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여긴 i라자, 알파라자. 요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두 접선의 교점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야. 느낌상 어딜 것 같아? 왠지 이 둘이 한가운데 같잖아? 그거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 자, 볼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요 흰색, 요 직선을 I1X라고, 이걸 I2X라 하자. 자,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괜찮지, 얘들아? fx하고 I1X는 접해. 그 다음에 I2X도 접해.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I1X는 I2X가 되는 이 방정식의 X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괜찮지? 근데 이 그래프도 모르고 이 점도 알 수가 없으니까 식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냐면 이 hx를 다 뺄 줄 알아야 돼. 다 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fx에서 hx를 뺀 놈은 ix에서 hx를 뺀 놈과도 접한다는 거야. 당연한 거지. 얘네들이 접한다는 말이 fx 빼기 ix가 중근을 가진다는 뜻인데 여기다 뭐 hx 빼고 hx 뺀다고 해서 중근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I2X하고 AX하고도 접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지금도 뭘 그리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좋단 말이야.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뺀 그래프니까 이 점에서 뭐 하게 돼? 차함수가 형성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냐면 2차함수에서 1차함수를 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fx 빼기 ix야. hx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똑같이 접한다는 거야. 얘랑 얘랑 접하면 얘랑 얘랑도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이 알파에서 둘이 접하는 거니까 바꿨나? 알파 2x 할게, 이거를. 1x라고. 자, 이 알파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도 알파에서 접하는 거야. 알파에서 접하는 거야. 이게 뭐다? 얘인 거야. 그러면 뭐야? fx하고 이 직선이 접하는 거니까 베타에서 h 빼고 h 빼도 베타에서 접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누구다? ix 빼기 hx야. 이 문제가 지금 이런 걸 묻는 문제거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은 똑같이 h 빼서 구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이해해야 돼. 이 두 개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기 힘들다면 어떤 함수의 차함수와의 관계를 봐도 똑같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게 이 차함수의 무슨 성에 따라서 대칭성에 따라서 중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마치 이런 거지.
이 함수들에서 다 hx를 빼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게 무슨 축이 되는 걸까? x축이 되는 거지. 기울어진 x축이 되는 거야. 기울어진 x축 관계가 되고 얘가 차함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관점을 잊으면 안 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요 관점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바로 얘야. 자, 해보자고. 역시 안 지워지냐? 지우지 말까? 이거 다 너를 집에 복습할 자신 있냐? 지금 이런 게 복습돼 있어야 돼, 문제 풀면서. 자, 봐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4차함수가 있는데 4개의 교점에서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건 뭔지 알겠지, 그치? 무슨 뜻이야?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잘 안 되냐? 0이고 색깔이 왜 이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 이 직선상의 교점을 가진다는 말 뜻인 거지. 이게 fx라는 뜻인 거지. 이걸 바로 등차수로 봐야 돼. 이게 등차수의 뜻인 거지. 물론 얘는 뭔데? 난 이건 뭔지 모르지. 나도 몰라요. 난 이 함수를 다루기 싫지. 뭐를 다루고 싶어져? 이 함수에서 이 함수 뭐 한 거? 뺀 걸 다루고 싶어야 한다고. 내 이 함수를 잠시 너를 hx라고 두자고. 자, 그런 얘기인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냐면 이 곡선 위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에서 접선과 이 그래프 2,항에서의 접선이 얘는 점선이야, 왜? 만나는 점이 k,0이다 이랬어요. 강력하지? k가 어딘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를 무슨 축같이 읽어보면 돼, 지금 현재? x축같이 읽어보면 이 식에서 얘를 빼고 이 직선에서 얘를 빼고 이 직선에서 얘를 빼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차함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여기 여기에서 차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지. 이게 4차함수 fx 빼기 hx인 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접하면 이 식에서 얘를 뺀 것도 얘랑 접하게 되니까 여기 접선이 꺼지고 똑같이 접선이 꺼진다는 거야. 그럼 4차함수도 여전히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K가 얼마다? K가 2분의 1이다 뜻인 거야. 여기 K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또 그림 이상한데 여기 가운데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거지. 여기까지 돼야 돼. 이 접선이 이렇게 되고 이 접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게 K,0이다 뜻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상태에서 뭘 하자는 거냐면, 자, 그죠, 보자. 근데 FEK가 20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치? FEK가 20이다. 뭐 어쩌자는 거지? FEK. 지금 K가 2분의 1이잖아. 지금 K가 2분의 1이라니까. 알게 됐잖아. K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F1이 얼마나 소리야? 20이라는 뜻인 거지. 아, F1이 20이구나. 아하. 여기가 1,20이라는 뜻이구나. 뜻인 거야. 근데 갑자기 뭘 구하라? F4K를 구하래. F4K가 뭐냐? F1을 구하는 거거든. 알아? F1을 구하라고? 여기를 구하는 뜻이네. 뭘 구하는 뜻일까, 실제로? 이걸 구하는 뜻인가? 이걸 구하는 뜻이야. 이거를 구하는, 여기에 2분의 1, 0이니까 2분의 1, 얼마인지만 알면 세 점이, 이 두 점이 정해지니까 이 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뭘까? 요 길인 거지. 왜? 이 식에, 요 hx에서 얘를 뺀 거거든. 이 식에서 이걸 뺀 거나, 이 식에서 얘를 빼고 이 식에서 얘를 뺀 거나, 간격은 똑같을 거라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차함수 간의 관계에서 요 관계만 이해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이거 그래프식 세울 수 있거든. 자,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 자, 이 4차함수는 최고차함수 1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까, 식이 x 플러스 1에 x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2분의 1을 대입하자.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게 되면 2분의 5가 되지? 2분의 1 대입하니까 2분의 3이 되지? 자, 얼마 이게? 4분의 16분의 9가 되는 거지. 16분의 9. 이상하다. 음수 나왔는데 양수 나오냐? 아, 그게 아니구나. 미안하다. 얘가 16분의 9라는 뜻이구나. 이걸 구해야 되지. 아, 그럼 이 점에서 접선식을 찾아야겠지. 접선의 기울기만 안 돼. 접선의 기울기만.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2분의 1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나오지. 그지? 자, 그게 아니라 F'E를 구해보자. F'E가 아니라 요 함수의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그럼 요 함수의 2에서의 미분계수는 이거 날리고 2를 넣으면 되잖아? 2를 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6 나오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6이야. 근데 지금 우린 이 길이를 알아. 맞지? 얼마야? 여기 2분의 2니까 이 길이 얼마지? 2분의 3이지? 요 길이가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3이면 기울기가 6이란 말이 6배라는 뜻이거든. 그럼 요 길이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지. 요 길이가 9면 그대로 여기도 9인 거야. 그럼 이런 좌표가 얼마가 되지? 0,9가 2분의 1, 0이었으니까 2분의 1, 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지. 좀 따라오겠냐, 얘들아? 자, 여기가 2분의 1, 1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이거든. 얘는 얼마야? 9고 12, 22니까 11이잖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자그마치 얼마나 소리야? 22라는 거지, 22.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2니까 여기서 한 칸이 증가됐으니까 22만큼이 증가된 거지. 그럼 답이 얼마다? 42가 되는 거야. 요게 이 문제가 30번인 이유인 거야. 자, 이런 걸 기출 분석을 잘 해놔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최근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차피 수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올 수도 있어. 자, 집에 잘 고민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선생님 영상 밴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복습해. 이거 나오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워낙 주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안 쳤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차함수와의 관계. 원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는 차함수와 차함수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꼭 기억해야 한다. 자, 다음. 자, 이거는 그냥 너를 잘 혹시 또 깜빡하는 친구들까지 하는 거야. 기억나? 잘 봐. 이거 각이 같다 해서 뭐가 보여야 돼? 얘 대 얘는 얘 대 2라고 있으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게 뭐야, 그림이? 원.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야? 이걸 끌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갖다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르는데 애를 나올 때마다 당한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맞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야.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이기 때문에 원에서 각의 이등분선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주각이 같다는 뜻인 거야. 명심해야 한다고. 원주각이 같은 거니까 이걸 끊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정말 중요한 거. 이것도 모의고사 여러 번 나왔던 거야. 여러 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당하는 게 너희들이란 말이야. 당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 문제가 원래 어디서 출제된 문제냐면 기출 문제가 원래 이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거거든. 이거. 그래서 뭐 이 길이가 뭐 5고 이 길이가 7이고 뭐 이 길이가 8일 때 뭐 이 갖고 하는 건데 이걸 끊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 하다 다 들어온다고 이제. 그게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끊고 길이 같다를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공식을 2번 써야 되는 거지. 기억나지? 자, 그것도 중요한 주제니까 다시 풀어라. 자, 답을 적어라. 답은 52다. 4회 나왔던 문제다. 4회. 답은 50이다. 자, 다음 7회 문제를 볼 건데, 선생님 7회 나왔던 수업 문제 중에 이런 도형 문제 애들 힘들어하는데, 자, 이거는 현우진이 아니라 그 누구냐? 그 현우진 밑에 있는 사람. 이게 뭐지? 김기현. 아닌가? 아, 미안해. 김기현을 내가, 감히 내가 김기현을 내가, 그지? 그 사람을 까는 건 아닌데, 현실은 그렇지, 현실은 그렇잖아. 현우진 밑에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기현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인데 압도적으로 좋은 문제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게 2개가 있다. 한번 풀어봐라. 풀이가 2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는 거야. 중요한 문제만 뽑아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야. 다른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 일단 해볼게.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5. 얘만 5가 된 거지. 이것도 5지, 그지? 이 삼각형에 왜 저번에 반지름 구하랬으니까 결국 이 각 찾아가지고 이 길이 찾아라는 얘기지. 그래서 코사인 공식 이거 구해간 다음에 다시 사인 공식 써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각 찾는 문제야. 이 각 찾는 문제. 자, 그럼 이 각을 찾는 방법이 2가지인데, 첫째 뭐냐면, 여기 중요한 직각이 있다는 거예요, 직각이. 이 직각이 뭐냐면 사선직각이라는 거야. 자, 이 사선직각이 뭔지 알지? 뭔가 X축, Y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만들어진 직각을 사선직각이란다고. 이런 사선직각이 나오면 인간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반드시, 이건 수원에서 참 많이 쓰이는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2 삼각형이 뭐란 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닮음이라는 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즉,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걸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일단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이 도구가. 그러면 여기 직각이 있는데 이 각을 어떻게 찾느냐? 미치겠단 말이지. 대신 얘가 중점이란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중점이란 게 있으니까 뭔가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어려운데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싶어야 돼. 그래서 뭘 할 수 있으냐? 연장선의 보조선이라는 걸 끌 줄 알아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보조선. 애들 제일 힘들어하는 거. 보조선의 왕. 보조선에 2개가 있거든? 뭐가 있냐? 딱 2개밖에 없어. 보조선 딱 2개밖에 없어. 뭐? 연장선의 보조선과 평행선의 보조선 2개 외에는 수능이 안 나와. 연장선의 보조선과 평행선의 보조선을 써야 되는데 거기 완벽하게 합장한 거지.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냐?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걸 써야 뜻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게 1대1이면 여기도 1대1이 되는 거니까 여긴 3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피타고라 정리로 뭐가 돼? 4가 되니까 세타에 관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2개 가지고 구해서 풀면 답이다 이 말인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다음 2번째 풀이는 뭐냐? 잘 들어봐. 이게 m 대 n이야. 가장 쓰고 싶은 게 뭐야,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m 대 n이다. 뭘 재고 쓰고 싶어? 넓이의 비가 m 대 n이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가 m 대 n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 다시 문제를 풀어본다면 여기가 중점이라 했으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 넓이를 구할 때 3 곱하기 PD를 써. 3 곱하기 PD를 써. 이 넓이를 구할 때 뭘 쓰느냐? PD 5를 쓰고 이 각을 써. 근데 이 각이 이 각이랑 어때? 같지. 여기 직각이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고 식을 세우면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야. 해볼까? 자, 해보자. 요 넓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PD 같다. 2분의 1 곱하기 PD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나오는 거야.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코사인 값 나왔으니까 코사인을 쓰고 답이다. 자, 이 두 개 도구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사선직각이라는 도구와 각의 이 변의 길이의 비를 줬을 때 넓이를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꼭 중요한 거다. 알겠지? 이것도 김기현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닌 게 김기현 선생님 풀이는 이거밖에 안 하시더라고. 아마 내 문제 낸 사람은 이 두,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거 다 알겠지? 알겠지? 둘 다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단 거야. 자, 다음. 자, 수험 주제는 아무리 좀 이렇게 했다면 단편적인 게 많지? 자, 이것도 기억나지?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거 14회에서 풀었던 거야. 자, 14회에서 풀었던 건데 이거는 너를 보조선만 잘 끌 수 있으면 별게 없으니까 꼭 다시 해봐. 자, 이게 안 되면 14회에 가서 찾아서라도 해. 그치?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원의 관계는 뭐로 푼다? 위치 관계로 푼다. 자, 이 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 관계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잖아. 물론 이것도 있긴 하지만 이때 제일 못한 게 뭐야? 이걸 제일 못하지. 이런 거 왔을 때 뭐 해야 돼? 뭐랑 뭐랑 접하는 거야? 원과 원이 접하지? 원과 원이 접하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원의 중심과 이 큰 원의 중심과 접점이 한 선상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무슨 삼각형 나와? 이거 삼각형 나오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집에 가서 꼭 다시 해라. 여기도 뭐 이렇게 접하니까 또 이렇게 해야겠지. 원의 중심에서 수선 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니까 이거 집에서 꼭 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거 나중에 14회야, 14회. 적어놔. 답은 뭐냐? 40이다. 답은 40이고, 방금 했던 건 14야, 14. 아, 앞에 풀었던 김기현 선생님 문제 답은 11이야, 11. 11이고, 우리가 7회에서 풀었던 거야, 7회에서. 김기현 컬렉션이라는 책에 있는 책 문제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데, 우리 수업 마지막 문제야. 자, 또 정적분 함수인데, 기출문제다. 기출문제고, 2020년도 9월달 모의고사, 똑같은 9월달 모의고사인데, 아까 그거는, 이것도 9월달 모의고사 문제야. 하나 가형이고 하나 나형인데. 자, 한번 풀어봐.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지금 30번 문제 자꾸 푸는 이유가, 너희한테 30번을 맞춰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쓰라는 거야. 아무래도 30번 문제는 도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같이 해볼 테니까 오늘 마지막 문제거든. 자, 이거는 자주 나와. 자주 나와. 자주 나온다는 게 뭐 매년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매년마다 나오면 그게 무슨 킬러겠냐?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 보통. 자, 한번 보자. 이 문제가 2020년도 문제잖아. 나올 때가 됐어. 나올 때가 됐다고. 자, 무슨 주제냐면 바로 이거야. 어떤 함수가 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주제를 해보자는 거야. 어떤 함수가 a부터 x까지 ft dt라고 해보자는 거야. 이 문제 신경 쓰지 마.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이럴 때 괜찮지? 이때 이 a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x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 x축의 위치. 자, 이 그래프는 반드시 어를 지나가. a, 0을 지나간단 말이야. a, 0을 지나가는 그래프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x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때 이 a가 변수일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뜻이냐면 g0의 값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g0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 a 때문에. 근데 그 g0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HA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왜? 여기 0을 대입한 좌표는 A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fx를 이렇다 쳐봐. 이게 fx를 가정을 해보자고. 그냥 심플하게 x제곱에 뭐 일단 해보자.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라 가정을 해봐.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생각나는 대로. 3 하지 말고 2를 할까?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함수는 얘가 도함수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gx인 거지. 자, 근데 이 x축이 a, 0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어딘지 모르는 거지. 근데 G0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G0이지. 이 점의 좌표는 A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냐? 이거 저번에 한 적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이게 X축이야. 이게 X축이고 요 손톱 보여? 요 손톱이 A, 0이야. A, 0. A, 0. 이 손톱이.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여기 A, 0이 있는 거지. A, 0. 이렇게 가는 거야. A, 0. 봐. A, 0이야. A, 0. 그럼 이게 G인 거지. G형인 거지. 근데 A가 커지면, 이게 진행되면 지낼수록 지금 G형의 값이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 있어. 그치? 이걸 이해돼. 상대적으로 이해돼. 내가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 바깥에 있는 물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걸 이해된다고. 이 물체는 가만히 있지만 내가 움직이면서 X축을 움직여주니까 X축이 올라간다는 말은 반대적으로 얘는 작아진다는 뜻인 거지. 그럼 A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최소값 0을 찍는 거야. 극소값 0을 찍는 거야. 그리고 다시 A가 커지면 점점 이 값은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 있어. 커지다가 다시 여기서 극대를 찍고 다시 작아져서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바뀌게 되면 이 함수의 극대극소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게 이 문제야, 이 문제. 자,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자. 이걸 가변 X축이라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그런 용어 필요 없고. 자, 이걸 개념으로 풀어보자. 그럼 이 개념으로 문제 좀 풀어보면, 아마 너를 해봤을 건 대충 이해가 될 건데, 지울게, 이제. 자, 3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걸 적분을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4차 함수겠지? 그럼 gx는 4차 함수야. 근데 g는 지금 t, 0을 지나가. 근데 g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스몰 fx가 돼. 뭐 이런 얘기거든, 이제. 자, 근데, 자, gx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 fx가 a, 0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아, 이 그래프는 a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거야. 아니, 미분계수가 빵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미분계수가 빵이 된단 말이니까, 뭐, 이 hx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긴 게 fx인데, 여기가 a냐? 여기가 a냐? 먼저 이런 이야기겠지. 자, 그런데, gx 빼기 ga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몇 개래? 한 개라 했으니까,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쓰냐? 이걸 먼저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먼저 하지 말고,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기형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요렇게 생긴 개형이 될 수밖에 없고 요렇게 생긴 개형이 될 수밖에 없어. 해보시면 결국은 자 이게 gx인 거야. 근데 GA랑 만나는 점에서 접하자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얘가 GA인 거지. 그럼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F'A는 결국 G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도함수기 때문에 A에서 변곡점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가 A라는 뜻인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꺼지고 여기가 A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겠지, 그지?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 GA란 값을 HT라 부르겠다는 거야. 무슨 뜻일까? 이 그래프가 T,이란 X축을 달고 가는데 X축이 내려가면 얘는 커지고 X축이 내려가면 X는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는 거지. 근데 그걸 이해하자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H3이 0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 H3이 0이란 말은 T가 3일 때 GA가 0이라는 뜻인 거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 영이 된다는 거지. 얘가 0이 된다는 거지. 언제? T가 3일 때. T가 3, 그럼 얘가 T가 3이란 말이 3,0을 지나간다는 거거든. 3,0. 근데 여기 지금 A잖아? 그럼 이 3이 누구란 거야?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둘 다 해야 돼? 잠깐만 귀찮네. G의 값을 HT란다. H3이 0이다. 그런데 또 두 가지네. 그치?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잖아. 아닌가? A가 3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보자. 자, 보자. 이거 미분 가능 개수는 한 개이다. 맞고, 실수 T에 대해서 G의 값을 HT를 할 때 H3이 0이다. 아, 맞네. 맞지, 그지? 그래서 해보시면,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 3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해봐야 되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그 HT는, HT 새로 하자는 거야. 그 HT가, T가 2에서 그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HT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0을 없애야 돼, 이제. 이거, 그러니까, H3이 0이고, HT를 새로 하자는 거니까, HT가 T가 2에서 최대를 가진다는 거니까, 이 GA가 T가 2에서 최대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T가 2라는 때 2에서, 이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제일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X축이 되는 순간이 얘가 최대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 그림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3인데 여기가 어떻게 2가 돼?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라는 뜻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X축이 되는 순간 여기 얼마가 된다? 27이다 뜻인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제 그걸 확인하러 가야 된다. 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바로 식을 세워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2,0을 지나고 3,27에서 세제곱근을 가지는 그래프가 가능한가를 봐야 한다. 자, 근데 우리 공식 알거든? 뭘 알더라? 이게 몇 대 몇이지? 1대 3이란 거 정도는 알잖아. 얘가 1대 3인데 여기가 2고 이게 3이면 요 길이가 1이거든? 그럼 여기를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여기 얼마 나와야 돼? 여기 3분의 1 빼면 3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fx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접하는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반드시 2,0을 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gx가. 그치? 그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올 리가 없다고. 인어가 0 나오면 쫙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그림은 실패다 뜻인 거야. 그럼 이 그림이 아니라
얘로 풀라는 뜻인 거지. 똑같은 이야기로 H3이 0이라 했으니까 T가 3이 되는 순간 여기에 3일 수도 있고 여기 3일 수도 있지. 얘가 빵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랑 별개로 HT는 2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X축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값은 커지는 거지. X축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값은 커지는데 여기가 2일 때 얘가 27이 된다 이 말인 거야. 문제 이런 이야기인 거지. 자, 이건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거라고. 여기 2,0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건 3이 안 되지. 3, 2는 말이 안 되잖아. 2, 3이 되는 거 이건 없어지는 거고 이게 한 칸이니까 이건 세 칸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fx는 gx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중거를 가지고 3에서 만나게 되는 다음 같은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 과연 2를 집어넣어서 0이 된 걸 확인해 봐야 한다. 말이 안 되는데? 되지. 되잖아. 2 넣어봐. 2 넣으면 어떻게 돼? 3의 세제곱이잖아.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7을 놔버리잖아. 빵이 남아나는 거지. 이게 답이다. 이 말이야. 자, 이거 봐봐. 너를 남았는 시간 한지 얼마 남았지? 며칠 남았어? 5일 남았나? 수능 치는 거 빼고 4일 남았지? 뭐 마지막 날 놀면 안 되지? 대략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 정도 되거든? 마음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 이틀 남았거든.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기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다 기출문제 기억나, 이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태반이잖아. 망한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너를 막 허둥지둥 하고 있을 거거든? 뭐 이것도 집적했다, 저것 집적했다가 기출문제 좀 풀어봤다, 뭐 모고사 좀 풀어봤다가, 뭐 어떻게, 뭐 모고사를 풀어볼까, 실전 감각에서?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다 뻘짓거리고, 무조건 집에 가서 기출보수 다시 하면 되는 거야. 네가 공부했던 책을 다시 보는 거야. 대신에 어떻게 보는 거냐? 문제를 푸는 게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 쓰고자 하는 도구가 뭔지만 더 확인하라고. 그 도구를 들고 시험장을 가야 되는 거야. 도구를 가지고 시험장 도구를 풀어야 되는 거지. 네 머리를 풀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했던 거 도구 다시 확인하시고 자 집에 가서 일단은 오늘 포인트 있지 그지? 그거 다시 꼭 풀어봐. 지금 최신의 중요한 개념인데 아직 안 나온 것들이야 시험에.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